그 아까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일을 잘 하는데 네. 당이 서포트를 못했다 그런 네.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체제가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 역할을 해왔다 이런 비판도 하셨어요. 네. 근데 친청 후보 중에 한 명이죠. 한민수 의원이 아마 서미화 의원님을 지목한 것 같아요. 지도부 시절에 쇼츠 찍으며 친분을 과시하던 분이 지금 정반대로 돌아섰다. 그럴 수는 없다. 뭐 이율 배반 아니냐.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지적 같은데 그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님하고 저는 친합니다. 네. 지난 1년 전에 그 지도부 선거를 할 때 정청래 대표님 저한테 본인을 좀 밀어달라고 운동을 좀 해달라 부탁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친하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님을 밀어줄 수 없습니다. 박찬 이제 이름을 밝혀야 지금 인천시장이 예. 되신 박찬대 예. 대표님과 경쟁하셨잖아요. 예, 두 분이 경쟁했으니까. 네네. 예. 근데 저는 1대 원대에서 박찬대 대표님하고 비상계엄을 같이 막아낸 정말 동지예요. 정청래 대표님이 4층에서 자주 봬요. 같은 국회의원회 간 4층이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정청래 대표님 우리 야당 시절에 법사위원장으로 역할을 잘해 주셨고 하실 만큼 하셨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는 예. 상당히 집권 정부를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알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이 얼마나 진짜 잠도 줄여가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 민주당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잘했느냐 이 점에서 봤을 때 공적 영역에서 저는 냉정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정청래 대표님하고 친했는데 갑자기 돌아서 안 친하다. 이건 굉장히 사적인 평가잖아요. 예. 저는 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의 능력이나 어떤 것을 뭐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야당 대표에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켜보니까. 그렇지만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1년 동안의 1년의 결과를 봤을 때 예.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고 또 실제로 집권 여당이라는 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면서 그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팁해줘 주는 게 당연한 책무거든요. 예. 근데 1년 동안 봤을 때 차기 권력 또 자기 정치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당원들도 국민들도 느끼면서 결국 그것이 또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냉정한 민심의 경고를 저는 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청래 그렇죠.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은 한 몸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네. 그거 그냥 표 얻으려고 하는 소리 같습니까? 한 마음이고 대통령을 지키겠다 하시면 예. 최소한 최근의 예를 들자면 한 지식인 작가님께서 어디 방송에 나와서 예.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예. 이제 그것도 절미하고 예. 저는 그 말씀이요. 막말을 넘은 거의 조주급으로 들렸거든요. 예. 근데 MBC 어디 방송에 나가셔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노 코멘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난 그 말을 보고 너무너무 정말 저는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정말 말에 대해서 한마디 자기 입장이 없다는 거 그것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고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해피고 자기 책임을 반기하는 지도자로서 저는 이래도 되는가. 그리고 연임 도전하셨거든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유시민 작가의 팬덤층이 굉장히 강력하고 정청래 후보로서는 그 팬덤을 안 건드리는 게 선거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대통령을 지킨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네요. 그리고 대통령을 지킬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잘 하시도록 뒷받쳐야지. 대통령 지키는 분들 많아요. 경호처도 있고. 뭐 정청래 대표님이 지킨다?
지킨다고 하시면서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그건 굉장히 이중 플레이로 보이고요. 예.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 정의롭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그 최근에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이 어떻게 반명 지도부를 뽑을 수 있냐. 그래서 5명 다 친명 지도부 올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청계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명이냐. 같은 당 사람들끼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또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러고 오죽하면. 오죽하면 진짜 특히 최근에 그런 일련의 최고위에서 일어난 일들 청년 코투제 그거 부결시키고 자기 선거하겠다고 나와서 그거 부결시키고 최고위로 다시 도전하는 후보도 있고 또 송영길, 김용 후보들 그거 부결시키겠다고 후보 자격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지간하면 반명이라 하겠습니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지키려고 헌신하고 선당 오셨다는 송영길 대표 아니에요? 또 김용 감옥살이까지 하고 왔어요. 무죄 판결 받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정청래 지도부의 하는 일련의 형태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내가 친명이다?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 지점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친청 지도부에서 청년 최고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명분상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청년을 강조해 왔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없던 일도 아니고 전례가 있었고 뭐 혹자들은 친청에 마땅히 내세울 후보가 없어서 부결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자기 정치 또 분열 정치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명확하게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준위에서는 청년이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그 전략적 선택을 했어요. 여성 청년들은 타당을 지지하고 또 우리 당 청년들은 많이 기권을 하고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민주당은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청년 우리 당에 들어오도록 훨씬 넓게 문을 열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당의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며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지도부의 청년 최고위 선출직으로 들어오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이번에도 다 떨어졌잖아요. 여성 코투제가 있는 것처럼 청년 코투제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결시킨 지도부가 그 최고위가 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지명받은 분들 또 정청래 친청이라고 하시는 두 분의 최고위원 그 4명이 부결시켜서 부결된 겁니다. 이것을 자기 정치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 하라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최고위가 되겠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육하나 공하나님께서 문자로 서미아 의원님 보면 그냥 눈물이 나고 연설 받는데 감동했고 계엄 때 국회 담장 넘을 때는 울컥했다 이런 말씀 주셨고 8962님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모든 정치인은 국민을 봐야 되는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아마 이거는 친명 후보들이 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당대표의 친명 후보가 되면 대통령하고 역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거수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문자로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그것을 우려하기 전에요.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쳐주는 게 우선 책임입니다. 꼭두각시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하신 그 성과를 우리 국민들은 선거 직전에 65% 이상의 국정 지지율을 갖고 있었어요. 다수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와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 대통령을 다 잘 뒷받침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입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책 과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얼마든지 더 잘하라고 할 수 있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우리 안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에이펙 성공하니까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 재판 중지법 하겠다고 해가지고 성과 다 뒀고 또 조국 합당설 지난 1월입니다. 코스피 5천 달성한 날이고 예, 예. 그 전날이 한덕수 23년형을 받은 날이에요. 그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5,000피 코스피 5,000피 하겠다고 하니까 국힘당 나경원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 한다고 얼마나 비난했는데 네. 그 성과를 8개월 만에 달성을 했어요. 당연히 집권여당이 꼭두각시라서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잘한 건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으면 덮어가지고 또 엇박자를 내가지고 또 검찰 개혁이며 외교며 이런 것들 성과가 있을 때마다 다른 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우려를 주고 신뢰를 깎아먹고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두각시 노릇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예. 알겠습니다. 뭐 혹자들은 그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한 4번 5번 반복됐으니까 그렇죠. 그게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냐 자기 정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지간하면 아까 제가 뭐 친분이 있던 사람이 돌아섰다 그러는데 제가 1월 달에요. 정책 대표한테 그런 말 했어요. 하루도 못 참아줘요.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요? 했습니다. 예, 예. 할 소리는 합니다. 당원들이 저한테 할 소리는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례 1번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거. 이런 정도는 해야지.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후보들도 뭐 친명 방명으로 좀 갈려서 양분된 상황인데 지지자들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다시 어떻게 하나로 융합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와 고민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도부를 잘 뽑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1년 전에 우리 정책 대표님 되시기 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얼마나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윤석열을 막아내고 계엄을 예측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 국민과 함께 내란 계엄 해제 의결하고 예.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민주당의 저력이 있는 우리 당이잖아요. 예. 바로 1년 전이에요.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분열되고 자기 정치하고 이 지도부가 정청래 지도부였다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다시 반복되면 다음 보장 없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지도부를 바꿔주시면 또 우리 민주당은 저력을 가지고 통합 정치, 책임 정치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이 이제 호남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최근에 여러 정치 전문가들이 호남 민심이 정청래 쪽으로 약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들어서 그런 분석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직접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저는 무안이 고향이고요. 전남 무안이고요. 목포가 집입니다. 목포에 우리 가족들이 다 살고 있고 예. 여의도에서 내가 자취암시로 이제 주말에 시간 되면 가는데 요새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가서 목포나 무안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요. 정청래 지도부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민심이 훨씬 강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호남이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의 때마다 민주주의를 지켰고 그렇게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어도 정의를 위해서는 앞장서는 그런 정의로운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지금 그런 말씀 우리 작가님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호남 민심은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많은 실망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에 대한 간절한 열망 이것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지도부에 대한 현명한 선택으로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